안녕하세요. 춘자엄마TV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158쪽. 넉마주의로 생계를 해결하고 DDT 작전과 TLC 요법을 시행해 나가는 중에 할빈교회는 점차 번성해 갔다. 예배 드릴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 되돌아가게까지 되었다. 살림방으로 쓰던 방까지 헐어 집회 장소를 넓혔다. 첫 성탄절이 왔다. 성탄절 밤에 마을 잔치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노래와 춤을 배워 주민들 앞에서 발표하고 청년들은 연극을 공연하였다. 연극의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철거반을 물리친다는 것이었다. 이 연극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연극에서 마을 주민들이 철거반을 물리치는 장면에서는 관람하던 주민들이 열을 올려 그놈을 죽여라, 다리를 분질러라, 작살내라 는 등 고함을 지르고 손뼉을 치며 열광했다. 나는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연극의 소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철거반 이야기를 선택하여 극본을 만든 것인데 그 연극을 구경할 때의 주민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크게 깨우쳤다. 이렇게 하여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로구나. 민중의 문화는 고상하고 이론과 형태를 갖춘 데서 탄생하고 성장,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들이 언어화되고 행동화되어 표현될 때 민중은 공감하고 그들의 내면에서 타고 있던 열기가 밖으로 품어나와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 흐름의 땅속에 스며들어 문화라는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빈민촌에서는 분명히 빈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었다. 그 빈민 문화에 대해 좋고 나쁨을 논하는 자체가 의미 없는 노릇이었다. 먼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했다. 교회는 빈민들에게 너희는 왜 이런 저질의 문화를 만들고 있느냐고 꾸짖을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 만약 그들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함께 숨쉬어야 할 의무만을 교회는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듯이 교회는 배고픈 서름, 아픈 서름, 괴로운 서름, 낙오자가 된 서름 속에서 한을 먹고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한을 공유하는 데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 그날 밤의 성탄절 행사는 마을 전체의 잔치로 번졌다. 신들이 나가 구멍가게는 건빵을 공짜로 돌렸고 태포집은 막걸리를 독채로 골목길에 내놓고 누구든 공수를 마시라고 했다. 나는 내가 시작한 빈민선교가 단순한 선교활동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빈민선교로 가난한 백성들 속에 혁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잠재된 에너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성탄절 이후로 마을의 질서가 잡혀가고 변화가 눈에 띄었다. 여자가 더 좋아. 시계에 저속한 노래를 부르던 코올리게들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고 싸움이 줄어들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퍼붓던 악담도 줄어들었다. 또 창가학계 교인들의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남녀 호랑개교를 외치던 창가학계 신자들 거의가 할빈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다. 종교는 인간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성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어느 종교나 존중하고 싶다.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창가학회는 싫었다. 그들은 대중을 속인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치병 기복을 내세워 가난한 자들을 속이는 것, 즉 가난한 자들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한 칼막스의 말대로 창가학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속이는 아편구실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내에도 일부 교단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 창가학회보다 한술 더 뜨는 자들이 있다. 이런 지도자들은 마땅히 탁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다. 나는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일, 인간이 자기 가치를 지니고 존경받으며 사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나
신앙은 예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1년의 마지막 날이 왔다. 온 교인들이 밤 11시에 교회로 모였다. 1971년 12월 31일 23시 30분에서 1972년 1월 1일 0시 30분 사이에 할빈 가족은 단합대회를 열었다. 비록 쌀이 없어 밀가루 반죽으로 떡가래처럼 만들어 빚은 밀떡국이긴 했지만 행복한 잔치였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고 내가 설교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판자촌이 없고 철거반이 없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만민이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는 당장 부자는 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밀떡국을 먹고 합창을 했다. 노래 자랑이 나오고 장기 자랑이 나왔다. 모두들 행복했다. 1년간 쌓인 피로가 일시에 풀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1972년에도 예수께서 섬기라고 분부하신 송전동 판자촌의 1600세대 7993명의 주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972년은 시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당 건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날아든 것이다. 교회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니 며칠까지 자진 철거하라. 만일 지정한 날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강제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통보였다. 교회당 건물은 무허가 반잣집이긴 하지만 인가된 무허가 건물이었다. 교회당은 서울시청에서 발부한 24-24622호라는 무허가가 건물 인정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자유당 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서울 시내의 판자촌은 점차 수가 늘어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4.19가 지나고 5.16을 거치며 판자촌은 급증하게 되었다. 그간의 실패한 농촌 정책의 결과로 농촌 인구가 대거 서울로 몰려들어 어느 곳이든 빈 공간만 있으면 판잣집을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판잣집 수가 1970년대는 물경 220만 동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70년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은 인정해주고 70년도 이후에 세워진 건물과 앞으로 세워지는 건물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할빈교회가 교회당 겸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8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기에 인정번호가 나와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나는 하필이면 할빈교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시청의 저의가 무엇인가를 여러 각도로 살폈다. 성동구청 쪽에 연줄이 닿는 주민을 통해 철거 계고장이 할빈교회에 발부된 경로를 탐색하게 되었다. 결론은 두 가지 이유였다. 할빈교회가 이름도 수상하고 하는 일도 수상하다. 교묘한 방법으로 판자촌 주민들의 민심을 모아가는 것을 볼 때 방치해 두었다간 장래 큰 우왕거리가 될 것이니 더 크기 전에 꺾어야 한다는 것이 한 이유였다. 둘째 이유는 지난 성탄잔치 때 주민들이 절거반을 내쫓는 연극을 만들어 교회에서 공연했다는 보고가 구청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교회에서 신앙에 관계되는 연극이나 할 것이지 관민을 이간시키는 연극을 올려 민심을 자극하는 것이 퍽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그냥 두었다가는 장래 판자촌 행정에 큰 암적 존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할빈교회를 없애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주민들의 의논에 붙여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교회에 모인 주민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펄쩍 뛰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왜 하필이면 교회당을 찍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고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모인 분들 중에 연장자 한 분이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강경하게 부딪힐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순리로 진정서를 올리고 마을 대표를 뽑아 구청과 시청에 보내어 실정을 이야기하게 하자. 그런 뒤에도 굳이 교회를 철거해야 한다면 그때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뭉쳐 한번 맞서보자고 했다. 우리는 그 말에 찬성하였다. 실제로 무허가 판잣집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수리를 위해선 조금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천정에서 비가 새거나 구들장이 꺼져 연탄가스가 스며들어도 조금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수리를 하면 철거반이 와서 집 전체를 헐어버리는 것이다. 서울시청의 주장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주고 있지만 있는 상태로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것이지 수리해서 오래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루핑으로 덮은 지붕인지라 수명이 짧아 이내 비가 샌다. 또 급히 꾸민 방들이라 연탄가스가 스며들거나 습기가 너무 심했다. 마을에서 1년에 7, 8명은 연탄가스로 희생되어 죽어나갔다. 습기로 인해 어린아이들은 감기나 기관지염, 피부병 등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러니 지붕을 고치거나 온도를 내거나 환기 구명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어느새 철거반이 들어닥쳤다. 한밤중에 남모르게 구들장을 또 고쳤어도 철거반은 귀신같이 알고 오는 것이다. 듣기로는 마을 곳곳에 정탐권을 확보해두고 수리하는 집을 보고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반자촌 주민들은 당국에 대한 반발과 원성은 굉장했다. 누구든 불만 지르면 폭발할 지경이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이 한 고관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주민들에게 연설한 적이 있다. 연사는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불법으로 허가 없이 집을 짓고 사느냐. 민주시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부녀자들은 화가 치밀어 우우 몰려들었다. 야, 이 X새끼야. 너 법 좋아하는데 넌 날 때부터 허가 내고 나왔냐? 저 녀석들은 허가 내고 난 게며? 허가 낸 몸은 연장에 금태 들어오고 났는지 한번 보자 하고 부녀자들이 그 고관의 바지를 벗겨 연장을 보겠다고 달려들었다. 혁대를 끌고 바지 단치를 따려 들자 그 고관은 혼비백산하여 비서와 운전수의 도움을 받아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도망쳤다. 엉겹결에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채 도망갔다. 부인들은 그 구두 한 짝을 들고 교회로 왔다. 전도사님이 구두를 허가 내고 사는 사람들이 것이에요. 찾으러 오거든 바지 벗기고 연장에 금태 들은 거 구경하시고 내주시오. 하고서는 교회에 맡겼다. 이런 판에 교회에 철거 개고장이 나왔으니 주민들이 흥분하게 된 것이다. 모두들 철거반에 몇 번씩 당한 사람들인지라 자기의 당할 때의 그 울분과 무력감을 교회를 통해 풀어보려고 했다. 그런 중에 신중론을 펴는 분이 있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그날 회의에서 주민들 대표 5명을 뽑아 일을 맡겼다. 뽑힌 대표들은 진정서를 작성하고 주민 수백 세대의 서명 날인을 동봉하여 서울시장과 성동구 구청장 앞으로 보냈다. 보낸 진정서의 내용은 하얼빈교회는 우리 송전동 반자촌에서 주민교육과 건강관리 및 청소년 선도에 지대한 공적을 끼치고 있는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당이기에 이전에 우리 반자촌 지역의 주민교회여 1600세대의 희망의 상징이다. 그런즉 귀하께서 발부하신 철거 개고장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하는 요지의 진정서였다. 진정서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는 오전에 넉마주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먼저 교회당 건물이 온전한가부터 살폈다. 그동안에 혹시 헐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였다. 서울시청으로부터 아무런 해신도 없자 우리는 우리의 진정서가 효력을 본 모양들이라고 하며 안심했다. 새해 들어 첫 사망자가 철거 관계로 생기게 되었다. 새 아이가 딸린 29세의 여자였는데 해묵은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에 가정방문해서 그녀를 알게 된 나는 그녀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애쓴 보람이 있어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다. 그녀의 남편 박 씨는 얼마 전까지도 버스 운전사로 있었다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운전 중에 대단찮은 부주의로 면허증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면허증을 다시 찾으려면 돈을 들여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에 급해서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이지만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다. 하도 딱해 술을 어떻게 늘 마실 수 있느냐. 술값을 아껴 부인이 약값으로 쓰고 모아서 면허증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물으니 술은 자기 돈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받아줘서 먹는다는 것이다. 남편 박 씨가 하는 짓을 보면 돌아볼 여지조차 없는 가정이지만 병든 부인과 딸린 셋 아이를 보며 나는 거의 매일 들러 스토랩신 마이슨 주사를 놓고 약과 소화제, 영양제 등을 먹게 했다. 덕분에 많은 차도가 있어 겨울을 지나 봄까지 잘 돌보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안심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교회당 철거 개고장이 나올 때 그 가정에도 함께 개고장이 나왔다. 겨울 냉방이 환자에게 해로워 방구들을 고친 것이 화근이었다. 호되게 추운 날 그 집은 철거를 당했고 철거 후 서울시장 명의로 고발장이 나왔다. 주민을 불법 건축하게 하여 철거 후에도 반드시 고발장이 나오고 약식 책판을 받아 벌금을 내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그 고발장을 받고 호주 박 씨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날 경찰서로 출두하지 않고 피해버렸다. 경찰에서는 피소인이 출두하지 않으니까 순경을 보내 연행해 오게 했다. 순경이 박씨 댁에 가보니 박씨는 없고 부인이 방에 누워있으니까 남편 대신 부인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던 것이다. 부인을 데려가면서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 찾아서 경찰서로 오라고 해라. 너희 아빠가 와야 엄마를 내보내준다고 하며 데려갔다는 것이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다. 기어오다시피 와서 문지방을 잡고 쓰러졌다. 동부경찰서의 찬 마룻바닥에 밤새 떨었다는 것이다. 집에 오는 길로 누운 후 일어나지 못했다. 고열로 떨며 들떠 헛소리를 지르다가 며칠 후에 숨지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장례를 치르며 마음이 의외로 차분히 가라앉았다. 벽제 시립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를 보자기로 싸서 돌아오는 길에 제2 한강교로 갔다. 다리 난간에서 아래를 내다보며 재를 뿌렸다. 조금씩 뿌리면서 말했다. 부인, 넓은 데로 가세요. 서울은 착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습니다. 태평양 넓은 한복판으로 가세요. 거기에는 철거반도 없고 유치장도 없습니다. 거기서 호화주택을 짓고 사세요. 고기들과 이웃하고 사세요.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기들이 감싸줄 것입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웅얼거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약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절대로 그러한 사회는 이루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반자촌 내 결핵 퇴치 작업을 시작했다. 반자촌에 가장 많은 질병이 결핵이었다.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노동력을 잃고 고통 중에 있었으므로 그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소실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검진자를 불러왔다. 지역 내전 주민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판독 결과 263명이 결핵 환자임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교회 내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를 비치하고 매일 치료 상황을 점검했다.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에서 국비로 치료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에 우리는 263명의 환자들을 개별 접촉하여 보건소를 찾아가 무료 진료를 받도록 독려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보건소에 찾아갔던 환자들이 두서 번 갔다 온 후에는 계속 다니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결핵은 치료하다가 중단하면 면역이 생겨 다시는 그 약으로는 치료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투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결핵 환자가 약 먹기를 중단했다는 것은 마치 죽기로 결심한 거나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보건소 방문 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닐 것을 권유하며 보건소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봤다. 개죽에는 그냥 죽는 것이 낫지 극간대는 다시 안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보건소 녀석들이 자기들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